해촉 증명서 잘못 제출하면 오히려 건보료가 더 많이 나옵니다. 서성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가입자가 과연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건보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건보료는 거의 준조세로 일컬어지죠. 즉 세금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 예전에는 건보료는 세금의 작은 동생 정도로만 여겨서 큰 부담이 안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키가 큰 동생, 부담이 되는 동생으로 바뀌었다 보시면 됩니다. 뉴스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네. 이제 국민연금에 이어서 건강보험료도 인상이 된다. 거의 정말 건보료가 지금 우리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대략 급여의 9.6%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사업주도 대략 9.8%를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거의 그럼 약 20%를 소득의 보험료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말이 많아서 그런지 개편안이 새로 일어났습니다. 2023년 2단계 개편안. 일단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좌측이 현행이고요, 우측이 이제 개편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4대 보험료는 이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크게 3개 나눠지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피부양자는 4대 보험료 부담 안 하시는 분들이고요, 직장가입자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급여에서 떼고 받으시는 분들,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전부 다 지역가입자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가입자분들은 그냥 급여액에서 9.6% 떼고 편하게 걷어갔었는데,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던 분들은 또 보험료가 추가됐습니다. 즉 이런 경우가 있겠죠. 법인 대표님이 있는데, 굉장히 법인이 잘 되는 법인, 거기서 급여를 200만 원만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4대 보험료 부과가 거의 매달 2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근데 금융소득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20만 원만 걷어가면 안 되니까, 다른 소득이 요 정도 있으면 추가로 부담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이거를 더 대폭 간소화시켰습니다. 즉 3,400이 아니고 2천만 원만 넘어가도 보험료가 더 나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 피부양자분들, 예를 들어 법인 대표님의 사모님, 소득이 없었겠죠. 그런 소득이 없는데 금융소득으로 이자 배당을 연간 2천만 원 넘게 받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그러면 그분들도 원래는 4대 보험료가 안 나왔지만 이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4대 보험료가 나온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가입자분들은 4대 보험료 기준이 직장가입자의 월급하고는 다르게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의 이제 기준이 여긴 조금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표 보시면 현행보다 개편되면서 납부 세대가 감소할 거다, 뭐 이런 거 다 감소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렇게 감소되는 분들이 여기서 충당될 거로 저는 예상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개편안 한번 보셨고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당국의 예상, 그리고 실제 한 달 기준으로 약 20만 명이 피부양자 박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년 7월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양자가 박탈되고 있다는 것은 건보료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즉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이유는 급여 기준이니까. 그럼 급여 플러스 급여 아니고 소득 플러스 재산 플러스 재산으로 건보료가 측정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절세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과거 지역가입자의 대표격이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죠. 프리랜서 분들은 우리가 많이 아는 3.3%만 떼고 지급받는 분들, A 직장, B 직장, C 직장 편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프리랜서라고 하죠. 이분들은 예를 들어 2022년에 소득은 22년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들은 매월 원천징수와 보험료 납부가 일어나서 알 수 있지만 프리랜서 분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존은 22년 소득을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공단은 대략 7월에서 10월 정도에 자료를 넘겨받고 건보료 정산이 들어갑니다. 기존 절세법 예를 들어 22년 소득이 1억 23년 소득이 1억 5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3년 7월에 22년 관련 건보료가 정산되겠죠. 그럼 이때 23년 7월에 해촉증명서를 냈습니다. 해촉증명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일 안 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촉증명서를 냈으면 이 정산됐던 금액이 정산이 안 됩니다. 정산이 안 된다라기 보기 어렵고 22년도 관련 거는 정산은 되지만 22년 소득으로 소득이 잡혔으니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23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건보료가 많이 나오겠죠. 왜냐면 소득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 해촉증명서를 내는 순간 다시 또 이 기간만큼은 건보료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일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소득을 23년 소득을 공단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촉증명서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해촉증명서 예시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신청인은 세무에게 성우 어디서 했고 건강보험자 어때까지면 근무했으면 확인합니다. 근무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줄였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이런 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공단도 알아서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억대 웹툰 작가가 건보료를 월 28,000원만 냈대요. 어떤 것 때문에? 해촉증명서.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게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건보료 책정에 맹점을 악용해서 이렇게 된다. 즉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또 개편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편.
해촉 증명서 잘못 제출하면 오히려 건보료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EX 22년 소득 1억, 23년 1억 5천, 그리고 23년 7월에 아까처럼 해촉증명서 제출한다. 그때 이제 증명서 제출 좀 바뀌어서 23년 소득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즉 파일이 별도로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이거 해촉증명서 낼 때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 이걸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추가로 제출하면서 23년 소득이 1억 5천이 됐으니, 소득이 1억 5천이 됐으니 원래는 요거에 대한 게 부과가 24년 7월부터 됐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23년 7월부터 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원래는 23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는 1억에 대한 건보료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1.5억에 대한 걸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소득이 더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그런 해촉증명서로 썼다가는 오히려 건보료가 더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의사항을 알아본 거죠.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주의사항만 알아봐도 건보료는 많이 세이브가 됐겠죠. 하지만 더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절세 방법은, 자, 건보료는 소득 기준이겠죠. 이 소득을 낮추면 됩니다. 이 낮추는 게 뭐 돈을 적게 벌렸냐 이런 뜻이 아니고, 소득이라는 건 이렇게 되죠. 수익 금액 마이너스 경비는 소득 금액. 그럼 경비 처리를 잘하면 소득 금액이 줄어들겠죠. 경비 처리 부분, 프리랜서 경비 처리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